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제2과목인 사무, 경영, 관리, 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1단원이고요. 1단원에서는 이제 사무관리에 대한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다뤄될 내용은 사무에 대한 개요, 또 사무의 특징, 또 사무의 구성 요소, 또 사무관리의 특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무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자, 사무라는 것은 무엇이다 라고 개념을 내려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경영 조직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그 생산 정보를 필요한 곳에 신속히 보관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라는 겁니다. 이 사무에 대한 또 개념을 우리가 또 정통적인 의미와 현대적인 의미로 나눠서 살펴본다면, 전통적인 의미다라고 한다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서가 나오겠죠. 문서가 만들어지고 또 이게 이제 유통되고 보존을 위주로 하는 문서 작업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문서의 생산, 유통, 보존을 위주로 하는 문서의 작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만든다면, 현대적인 의미로 표현을 한다면 좀 더 좀 과학적인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사무에 대한 본질이다. 사무에 대한 본질은 무엇이냐면 사무의 본질은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모든 관리, 그것을 하기 위한 모든 관리, 또 경영활동, 이런 것에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의사결정이. 이런 의사결정을 우리가 이제 하려면은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과학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라는 거고요. 이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이, 생산하고 처리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무의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처리하는 일이 바로 사무에 대한 역할이다. 또 사무에 대한 개요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바로 이거죠.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처리를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학자에 따른 사무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스터라는 학자를 사무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걸 이제 경영하고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경영의 정보를 행동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달링톤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냐면 경영체는 인체다가 그랬고, 경영체는 인체요. 사무는 신경계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래핑웰이라는 학자는 사무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경영체 내부의 여러 기능과 활동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조정을 하고 지휘를 하고 통제하는 어떤 관리의 일부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텔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모든 조직의 활동을 움직이게 하는 상호 결합 기능을 가진 동적인 결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힉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사무 작업이라는 것은 계산하고 기록하고 전화하고 또 기록물을 이제 파일화하고 폐기화를 하는 이런 모든 기록, 보존 이런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르커스라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용자들도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산 자료 시스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학자가 이런 사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자, 사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의 특징은 이제 경영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자,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경영 활동은 그럼 무엇이냐? 생산, 판매, 구매, 재무, 인사 이런 거를 연결 짓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사무는 조직체를 전제로 하고 있고 각종 경영 활동에 있어서 순서와 통제를 가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처리할 것인지 또 어떤 것에 대한 통제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일이다 라는 거고요. 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해야 될 사무,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다 라는 거고요. 사무의 정보를 취급하고 정보에 대한 기록과 관리를 수행하는 일이다 라는 거고요. 사무는 조직의 모든 부문 활동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있는 상호 결합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사무의 본질은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나 경영 활동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필수적이고 이거를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하고 처리하는 일이 바로 사무의 역할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이거를 작업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으로 나눠 본다면 러핑웰이라는 사람과 힉스라는 그 두 학자가 있었습니다. 두 학자의 주장을 종합하고 분석해 본다면 사무를 위한 이런 통상 작업은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 저장한다라는 거죠. 즉, write합니다 라는 거고 또 이거는 인쇄합니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을 한다. 또 면담을 합니다. 자, 통신을 합니다. 통신은 이제 우리가 실어 나르는 운반의 개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류하고 정리합니다. 이런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무에 대한 결합, 사무에 대한 정보 처리, 사무에 대한 보조 관리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무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일반 사무실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사무원이 있습니다. 이 사무원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의 주체가 됩니다. 주체. 네. 또 해당되는 그 작업에 대한 작업하고 있는 사람, 작업원이 되고요. 네.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을 하는 영업 활동원이 있겠죠. 네, 영업 활동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스텝이 있겠고, 그것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담당하는 직종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조직에 대한 통제하는 기구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죠. 또 사무에 관련된 기록이 준비되고 처리되고 공급되는 곳이다, 장소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사무실에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사무 집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기기는 물론은 종류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제 자동화된 사무기기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무기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무원이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가지 사무 직비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무 문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무 기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표, 일반적인 양식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일반 문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메모 또는 비공식적인 이런 문서들이 있죠. 네, 비공식적인 문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퓨터로 처리된 처리 문자도 사무 문서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사무 제도가 있는데요. 사무 처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사무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이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필요한 거요? 그죠? 업무 분담을 하자라는 의미죠. 그래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무 처리에 대한 조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사무의 난이도별, 기능별로 분류할 수가 있고 또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적에 따른 분류, 사무를 분리를 해주면 본래의 사무와 또 지원 사무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무의 본래 사무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적인 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교통상부다 그러면 외교 정책에 대한 수립이라든지 그런 본연의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원사무다 그러면 이제 이게 참모적인 사무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담당을 한다든지 회계를 담당을 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무의 난이도별, 기능별로 사무를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관리사무다 그러면은 이제 관리자, 최고 관리자, 또 거기에 경영자, 또 감독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행하는 그런 업무, 수행하는 사무를
말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작업 사무다라고 한다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제 계산을 한다든지 또 기록을 한다든지 네, 또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과 같은 네, 사무를 말을 하는 거고요. 서비스는 이제 일반 잡무 작업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는 이제 단순한 청소라든지 또 운반이라든지 또 포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오피스의 기본 기능에 따라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의사결정 업무, 데이터 처리 업무, 또 커뮤니케이션 업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의사결정 업무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문제에 대한 발견, 문제에 대한 해결, 또 해결책, 평가, 사고, 결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데이터 처리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문서 처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결과로서 업무 수행을 잘 처리하면 또 새로운 정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무 업무가 바로 데이터 처리 업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 처리다, 또 문서 처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기능이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커뮤니케이션 업무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서로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두로 소통할 수도 있고 또 문서로서 소통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상호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호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사소통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의사소통은 어떠세요? 자, 업무 처리를 좀 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업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를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점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자, 사무관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리에 대한 특징이다. 관리에 대한 특징을 알아볼 건데 그러면 관리란 무엇이냐? 한번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자,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조직을 관리를 한다. 조직이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 기계, 재료, 방법 등을 조절하는 모든 활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쿤츠와 오도넬은 어떻게 관리를 정의를 했냐면 자, 집단의 목표, 자, 우리 집단의 목표가 있겠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달성할 목적이 되는 거죠. 달성한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서 내부적인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관리에 대해서 사무관리에 있어서 관리를 자, 데이비스는 또 어떻게 말을 했냐면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무원들의 활동을 타인의 활동을 계획하고 계획을 하고 또 조직화하여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페이올이라는 사람은 관리라는 정의를 경영활동의 하나다. 경영활동의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계획을 하고, 네,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을 지휘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네, 통제를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경영 규모가 커질수록 그 기능은 점점 확대가 됩니다. 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의 기능은 무엇일까? 관리는 계획하고 실행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리의 기본 특성과 계획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진행을 할 때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점점 향상이 되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향상성이 있어야 되겠고 통일성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뭐죠? 계획화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겠죠.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뭐를 잘해야 돼요? 예측을 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지침을 마련을 하고 또 방법에 대한 것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입니다. 어떤 조직원들을 잘 다뤄야지 될 텐데요. 어떤 재원을 할당을 하고 그 조직원들에 대한 직무를 할당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권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요? 권한, 또 책임, 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겠죠. 네,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계획이 잘 달성화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을 잘 조직화해줘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지휘라는 것은 이제 직원 또는 부하 이분들을 어떠세요? 네, 지도하고 잘 지도해주고 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독하는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자, 통제입니다. 통제라는 것은 이제 어떤 활동을 규제를 하는 거죠. 왜 규제를 할까요? 네,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 계획에 잘 나아갈 수 있도록 활동을 규제화하고 또 필요한 활동을 수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관리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필요한 인원을 뭐 하는 거죠? 보충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유용한 곳에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개인의 능력을 잘 파악을 해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겠죠. 네, 조정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한 시간 순서를 잘 맞춰주고요. 그 조직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대한 이해를 잘 해줘야 되겠고 또 조직원들 간에 서로 마찰이 없도록 결합해주고 그럼으로써 조화롭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관리의 순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는 어떤 조직의 관리자에 의해서 계획화, 조직화, 통제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무관리의 순환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획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조직에서 나아가야 될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전망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예측 자, 이런 걸 하는 거죠. 자, 조직화입니다.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실현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관계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구축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제화입니다. 계획을 하기 위한 기준이 있겠죠. 네, 계획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관리 이념은 뭐냐면 어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되겠죠. 네,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에 대한 지침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효율성, 민주성, 합병성, 효과성 있게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럼 효율성이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능률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에 대한 뭐가 됩니까? 경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전문 경영자를 이렇게 모시는 건가요? 다 효율성, 능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그럼 능률이 좋은 거냐? 적은 노력, 또 적은 투입을 해가지고 어떠해야 돼요? 최대한 많은 성과를 얻어야 되겠죠. 많은 성과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론에서 대표적인 관리 이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민주성입니다. 어떤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겠죠. 결정에 있어서 공정하게 거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얼마나 토론이 보장이 되어 있느냐, 그죠? 얼마나 민주적이냐, 이러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합법성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쳤느냐라는 거죠. 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나 법을 또 중요시하면 또 융통성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융통성과 적절한 조합을 이루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합법성만 따지게 되면은 융통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형식에 얽매일 수 있습니다. 효과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했을 때 얼마만큼 성취가 나타나느냐, 성취도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우리가 한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관리에 대한 원칙과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 사무관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용이성, 주관성, 정확성, 신속성. 자,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네.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무관리의 원칙에는 용이성, 정확성, 신속성, 그리고 경제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닌 것은 이번에 주관성이 되겠죠. 네. 사무 관리를 하는 건데 그걸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러핑일과 힉스가 사무 분류를 했는데 그걸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 자, 사무는 조직 구성원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는 일이다. 조직체를 전제로 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사무실이 더 이상 폐쇄된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사무도 반드시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무는 조직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만드는 작업이다. 자, 사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의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일의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는 사람을 만나 면담하진 않는다.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누구든지 어떤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사무에는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면담하는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